안녕하세요. 외신 큐레이터입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에 잘 소개되지 않는 해외 주요 신문과 잡지, 그리고 번역되지 않는 책들을 통해 투자자 시각에서 세계의 흐름을 읽는 콘텐츠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즈 11월 2일 논설 트럼프 2기의 경제적 순기능입니다. 저자 테즈 파리크는 영국 정부 경제자문 출신의 칼럼니스트로 트럼프 2기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의외의 경제적 순기능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늘은 이 트럼프 리턴의 역설이 단기 착시인지 아니면 새로운 성장 사이클의 시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경제의 자립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관세와 국방비로 압박하자 각국은 각자 도생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유럽은 방위비를 늘리고 독일은 부채 브레이크룰을 폐지하면서 재정 확대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인도도 세제 개혁과 시정 효율화를 추진했고 EU와 중국은 새 자유무역 협정으로 미국이 비운 자리를 빠르게 메웠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압박이 다른 나라들에겐 개혁의 압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AI와 무관한 신흥국가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구조적 변화의 결과죠. 정치적 충격이 경제적 각성을 만든 셈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달러 약세의 역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달러는 미국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 연장선인데요. 그 결과 올해 들어 달러 지수는 약 7% 하락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약달러가 세계 경기에는 오히려 순풍이 되고 있습니다. BIS는 신흥국 교역과 성장에 약달러가 기여했다고 분석했는데 부채와 국제무역 부담이 줄고 자금이 신흥국 시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의 PMI가 모두 50 이상인 이러한 경기 탄력성의 배경에는 트럼프의 달러 약세 정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관세의 미국 수혜 효과입니다. 보통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소비를 위축시키지만 트럼프는 단기 효과를 노렸죠. 세수가 늘고 수입품이 비싸지며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철강 가공산업처럼 수입 의존도가 낮은 업종의 생산이 빠르게 늘었고 관세 수입도 작년 770억 달러에서 올해 예상치 1950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재원을 600달러 환급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구상까지 내놨습니다. 단기 부양 성공의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시장의 관심입니다. 네 번째는 트럼프 2기의 핵심 입법 OBBBA,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입니다. 2025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서명된 이 법은 트럼프 경제 철학을 상징하죠. 핵심은 세 가지, 감세 확대, R&D 설비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그리고 화석 연료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재정 논란 속에서 어렵게 통과됐지만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고 현금 흐름이 5% 늘며 GDP는 장기적으로 0.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른쪽 그래프처럼 반도체 AI 설비 투자와 FDI가 급증하며 미국은 다시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돌아섰습니다. 다섯 번째는 트럼프 2기의 핵심 기조, 탈규제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규제는 혁신의 적이다라며 새 규제 하나마다 기존의 10개를 없앤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AI, 환경, 가상자산 등 혁신 산업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기업 투자와 시장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오른쪽 BIS 분석에서도 주가가 하락한 이후 상승한 배경에는 관세 충격의 부정적인 효과를 AI, 에너지, 금융 등 탈규제 산업의 성장이 상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은 시장의 자신감을 되살린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금융규제 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 간 M&A 절차가 간소화되었는데요. 감독기관 중복심사가 폐지되고 승인기한이 90일로 단축되면서 은행들의 M&A 기간이 평균 7개월에서 4개월로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드-프랭크법 개정입니다. 시중은행의 투자은행 업무 제한 완화, 소비자 금융보유국의 권한 축소, 자본 건전성 테스트 완화 등이 전방위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위기 이후의 족쇄를 효율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푸는 셈인데요. 자본 흐름은 분명히 빨라질 것이고 이에 따른 리스크 요인들의 증가도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은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 급등입니다. 앞선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산업 생산성 향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주항공, 전자기기, 하이테크 등 이런 첨단 산업의 제조 생산성은 트럼프 취임 이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BCA 리서치는 이를 두고 노동이 아닌 자본이 만든 생산성 호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로 인해 고용은 안정적이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며 연준이 우려하던 인플레 재점화 위험도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2기의 6가지 경제 순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나요? 바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입니다. 트럼프 본인도 늘 레이건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죠. 당시 레이건 정부는 작은 정부, 민간 중심의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세금이나 규제 완화, 지출 절감, 이른바 공급 측 경제학 룰로 1980년대 미국의 호황을 이끌었습니다. 왼쪽이 1970년대 레이건 취임 전의 주요 경제 지표, 오른쪽은 레이건 취임 이후의 지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1970년대는 오일 쇼크로 인해 높은 물가 상승률, 높은 실업률, 그리고 낮은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레이건 시절에는 성장률이 3.8%로 반등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실업률이 안정화되는 80년대 경제 부흥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 측 개혁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이 흐름은 지금의 트럼프 2기와 꽤 닮았습니다. OBBBA 법안으로 민간 중심의 투자를 촉진하고 AI 혁신과 자동화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물가와 실업률 모두 비교적 낮은 모습까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레이건 시대의 공급 측 호황을 트럼프는 기술 중심 호황으로 재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레이건 정부의 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만 남긴 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소득 불균형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상위 1% 소득은 폭등, 하위 20%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또 작은 정부를 내세웠지만 감세, 금리 인상, 국방비 증가 등으로 인해 당시 기준 역대급 재정 적자를 남겼죠. 이건 과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2기 역시 감세와 탈규제로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트럼프 경제는 성장의 재현일 수 있지만 부작용의 반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70, 80년대 미국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와 경기 침체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며 주식시장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1980년대 레이건 집권 이후 기업 이익 회복, 금리 인하, 달러 약세, 해외 자금 유입이 겹치며 5년 만에 S&P 500이 무려 3배 상승했습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AI 투자, 금리 인하 기대, 유동성 확대. 하지만 그 호황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단 하루 만에 주식시장은 무려 23%나 폭락을 해왔고 2년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표면적 원인은 프로그램 매매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재정 적자와 버블 누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2기의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분명 성장과 생산성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치 1980년대 레이건 시절처럼요. 하지만 호황의 끝이 언제나 그랬듯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그때도 과열된 투자와 부채가 결국 블랙 먼데이로 이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이번 사이클의 향방을 결정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실적입니다. 지금의 랠리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 같은 AI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있지만 정작 AI 활용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AI 활용 기업들이 더 나와야만 이러한 사이클을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모든 버블은 부채에서 터집니다. 메타의 300억 달러 회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하루 만에 10% 급락한 것도 현금 투자에서 부채 투자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최근의 금융규제 완화도 이러한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두 가지 질문입니다. AI로 실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어디인가? 또 이 투자가 과도한 부채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가 트럼프 2기의 정책들이 성장의 불꽃으로 남을지 또 한 번의 버블로 끝날지를 가릴 기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